제가 얘기하면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는 이제 아이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없애버리는 것은, 민원을 통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과연 아이에게 어떤 아비투스를 만들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사담 에듀톡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원문영입니다. 네, 저는 고양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덕교사 김현섭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인문학 서적 추천, 아비투스라는 책으로 보는 교육과 평등이란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비투스라고 하는 거는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기억하는 단어고요. 그 교육사회학이라는 학문에 갈등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엔트라고 하는 제가 이제 교사들과 함께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모임이 있는데 그죠? 이 엔트 덕분에 책하고 독서랑 담쌓고 지내는 저였는데 책을 이번 달에 과제였기 때문에 읽게 되었고 내용이 너무 좋았고 학부모님들도 알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원고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간단하게 책 소개랑 어떤 부분이 학부모님도 알면 좋겠다라고 제가 느꼈는지를 한번 공유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비투스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알아야 사실 다음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정의는 이제 나무위키에 쳐봤을 때 개인의 취향은 배경과 환경, 가치관, 분위기, 어떤 종교, 권력, 계층 이런 어떤 바깥에 있는 배경이 이제 나의 그 환경과 취향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습관이다라고 생각해도 그냥 해석하는데 크게 뭐 어려움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 그 책 부제도 보면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자본이 뭔지 소개하고, 그래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너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아비투스를 이 책에서는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 습관이랑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딱 예시가 있는데요. 이 예시를 보면 아비투스라는 게 어떤 뜻이고 이 갈등론, 그러니까 뭔가 세상의 주인은 정해져 있고 부가 대물림된다 이런 갈등론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시가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요. 부유한 가정의 아이는 자기가 되게 좋은 브랜드를 선호하고 어떤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 막 글쓰기 좋아하고 이런 걸 잘하는 걸 되게 당연하게 여기지만요. 가난한 가정의 아이는 티셔츠 한 장에 10,000원 이상 쓰는 게 너무 돈 아깝다. 그냥 티셔츠는 노동용인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오페라 하우스 같은 그런 예술 활동에는 되게 관심도 없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예술 활동 같은 걸 즐길 여유가 없었겠죠. 왜냐면 노동을 당장 했어야 됐고 당장의 생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배고픔 해결이 우선이고 좀 더 그렇게 태어난 환경 자체가 다르면 굉장히 다르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러면 학교에 들어오는 단계에서부터 다른 아비투스를 가지고 학생들은 들어온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아비투스를 맨 처음 배우는 데가 당연히 학교나 가정 중에서 어디겠어요? 가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고 최초의 아비투스 어떤 습관은 가정에서 생기는데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정할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선택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던져지는 건데 어떤 가정에 그래서 그러면은 뭐냐 결국에 그냥 어떤 금수저들만 성공할 수 있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건가? 라면 사실은 제가 소개하지 않겠죠. 그렇죠. 거기서 공교육의 어떤 기능이 중요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최초의 어떤 아비투스 습관은 가정에서 형성이 되고 당연히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거 인정하자가 이제 맨 1장에 있어요. 세상은 당연히 불공평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우리도 높은 수준의 어떤 아비투스를 가질 수 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가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7가지 자본을 소개하는데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제가 3가지 정도만 앞에 딱 3장인데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네, 심리 자본이 첫 번째로 소개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성장하는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신력, 멘탈,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 마인드셋의 문제,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맨 처음에 어떤 그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은 되게 정말 그릇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때 말하는 뭔가 이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정신력, 마음의 어떤 넉넉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심리 자본, 심리적 아비투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어떤 정신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한 심리 자본, 정신력에 대한 얘기고 역시 근데 그것도 당연히 부유한 가정일수록 좋은 정신력을 갖기가 좋긴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네. 사교 관계, 좋은 음식, 뭐 좋은 집 이런 것 때문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가 주된 내용이고요. 여기서 되게 좋았던 구절이 있었어요. 맨 앞부분에 이것 때문에 사실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300쪽을 완독할 수 있었는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셋 혹은 회복 탄력성 같은 그런 거는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공교육 받을 시기에 배우는 게 당연히 좋겠죠. 거절을 견디는 거, 실수를 해결하기 이런 거는 유쾌한 일이 아니고 어른들도 사실은 힘들어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일을 엉망으로 망쳤더라도 스스로 내가 돕는 법,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면은 재앙이 있어도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사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헬리콥터 부모 대신 고난을 견디고 그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이제 동행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교육자의 역할이자 부모님의 역할이자 또 공교육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글자 하나, 뭐 숫자 하나, 뭐 수학, 영어 이런 알파벳 하나를 가르치기보다는 이런 자세가 지속력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왜 안 될까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터치해주고 학교에서도 잘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자본으로 넘어가시죠. 네, 이거 읽어주시죠. 예, 문화자본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 취향이나 지적 관심, 스포츠, 악기, 책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제가 할 말이 제가 강연 때마다 강조하는 게 인생의 질, 삶의 질, 행복은 은미체에서 결정된다. 요거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한 차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이런 조금 은미체와 관련된 그런 문화자본을 익숙해지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잘하면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심어주려고 저도 노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문화자본도 어쨌든 내가 어떤 거를 인생에서 즐기고 어떤 약간 취향이 뭐냐 이런 건데요. 이것도 당연히 부유한 가정일수록 손쉽게 얻기 쉽다 돼 있어요. 뭐 비싼 악기, 비싼 과외 선생님 이런 거. 하지만 어떤 그러한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태도보다는 격식과 교양 있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의 문화 자본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게 내용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자본 세 가지만 할 거니까요. 네. 다른 이제 자본으로는 지식 자본, 경제 자본, 신체 자본, 언어 자본이란 다른 자본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내용들도 되게 진짜 유익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회 자본. 사회 자본은 간단하네요. 누구와 어울리는가. 네. 당신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렇죠. 훌륭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회 자본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사회적 관계망이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랑 어떠한 관계를 맺냐인데, 그래서 어떤 봉사활동을 가서 만나는 사람들, 새로운 밖에 나가는 야외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가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고, 네네. 또 어쨌든 이게 갈등론적인 그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니까 당연히 부유한 가정의 아이일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한심한 사람 아니면 좀 약간 배울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대통령이라던가 뭐 고위 귀족이라던가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어떤 격식을 배우게 돼서 이제 유리하긴 하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당연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좀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서도 보면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피어 이펙트, 동료 효과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근데 항상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고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사회자본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책 소개는 이 정도인데요. 사실 이 내용만 들으면 그러면은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망했다 이런 약간 결론이 나올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평등의 관계를 한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그 생각이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관련된 EBS 영상도 있거든요. 최근에 만든 것 중에서 EBS에서 어떤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평등할 수 있을까? 공교육은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걸로 한 5부작짜리도 영상이 있는데요. 공교육은 이제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온,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하면은 되게 다양한 아비투스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받는 교육인 거죠. 그렇죠? 네. 선생님도 다양한 아비투스를 갖고 있을 거고, 어떤 학교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친구들 등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받는 교육이고요. 제가 도덕 선생님이지만 제가 봐도 공교육에서도 완전한 평등과 완전히 공정한 경쟁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더 인문학적 소양이 잘 있는 친구들이 어떤 인문학 계열 수업을 더 잘할 거고, 좀 더 이과적 재능이 강한 친구들이 수학에서 좀 더 노력에 비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완전히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교수님이 한번 멋있게 읽었습니다. 세 번째 말하는 거죠. 공교육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과정으로 느낄 수 있지만 공교육이야말로 교육평등 실현을 위해서 절대 없어질 수 없고 빠질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과정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교사들이 대하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대하면서 보다 삶의 질이나 어떤 높은 단계로의 교육 혹은 지식 혹은 삶으로 가려면 이 아비투스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새롭게 장착될 때까지 명확하게 충분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참고서를 살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 힘든 그런 아이들도 있고, 내가 어떤 강남에 있는 학원이라던가 정말 유명한 강사를 만나는 거 이런 거 힘든 환경의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여러 사람들의 개인적인 차이를 모두 고려하고 최대한 공평하고 동등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바로 이 공교육이기 때문에 공교육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부럽지 않은 가정 환경이 꼭 자녀를 최고의 상태로 이끌어주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어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한 심리적인 자본과 어떤 사회적인 자본, 이러한 멋진 아비투스를 가질 수 있게 옆에서 지원해주는 게 진정한 이제 교육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이거 영상 준비하다가 작년에 그 이제 허위초 사태 이후에 선생님들 집회에서 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발언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그 선생님이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은 그 힘든 PT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PT 수업이 내가 돈을 내고 강사한테 배우는 건데 사실 돈을 내고 어마무시한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뭐 너무 힘든데 막 이렇게 막 더 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만하고 싶은데 좀 더 할 수 있다, 더 해라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무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사실은 대충 하고 그냥 가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이 PT 별로야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게 나의 운동에 도움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발언자분께서 학교는 학생이 어떤 상처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조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학교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되게 아까 위에서 얘기한 회복 탄력성, 성장 마인드셋, 그렇죠. 심리 자본하고도 굉장히 연결된다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은 정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책을 읽으면서 어떤 평등에 대한 내용도 많이 고민이 되었고, 많이 떠올랐고, 과연 공교육의 역할이 뭘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쨌든 좀 더 좋은 습관, 좋은 아비투스를 갖게 하는 방법이 뭔지가 책에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번 소개시켜드린 영상을 찍어봤고요. 오늘 영상의 끝은 제가 이 질문하면서 이제 끝내려고 했거든요. 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는 이제 아이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없애버리는 것은, 민원을 통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과연 아이에게 어떤 아비투스를 만들게 할까요? 심리적 자본에서 애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극복하기는 상대적으로 힘든 그런 아비투스를 갖게 하겠죠. 맞습니다. 단기적인 처치보다는 장기적인 아비투스 관점에서 심리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에 신경을 써야겠네요. 학부모든 교사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통과 함께 성장한다, 이런 내용과
평등의 관점에서 공교육은 정말 소중하다. 이런 말을 이 책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네. 그러면 다음 또 시간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